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일자리를 찾는 서울 시민과 농촌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 한 해만 5천 명의 서울 시민이 농촌으로 파견될 예정인데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농촌에선 외국인 없이는 일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고령화한 농촌에서 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일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입국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아 농촌 일손 부족이 한층 더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농촌 일손 조달에 팔을 걷어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이달 중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의 신청을 받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전남 해남 등 3곳의 지자체에 지원자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교통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참가자의 숙소를 제공합니다. 파견된 시민들은 농가에서 일당을 받고 직접 일손을 돕게 됩니다. 희망하는 서울 시민이 서울시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매칭해주는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입니다. 농번기가 겹치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양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이 도시로 돌아와서 자기가 직접 생산했던 농산물을 구매하는 약간 선순환 구조로 확대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 적은 도시민이 농사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지역에 파견되기 전 서울의 농장에서 2시간가량 사전 실습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측은 농사일에 무리가 없는 신체 건강한 참가자를 선발하고 현장에 관리 요원인 농장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현장 교육과 안전관리 등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푸마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1차로 선발된 참가자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단기로 농촌에 파견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받아 6월 중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연인원 5천 명을 1, 2차에 나눠서 파견할 방침입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촌 지역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파프리카 작업을 일부 할 수 있고요. 수박 작업을 좀 많이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일손이 지금 한참 바쁜 철이니까 기대는 좀 하고 있죠.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농촌 일자리 종합정보 플랫폼인 농촌 일손뱅크를 구축해 장단기 농촌 일자리와 농촌 체험, 자원봉사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을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모델이 농촌의 구인난과 도시의 구직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 정착할 수 있을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남부 지역의 주요 감자 주산지에서 감자 역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기후 때문에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농진청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감자잎이 일부가 갈색으로 변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감자 역병에 감염된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 감자 재배 지역에서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전북 남원과 전남 보성, 경남 밀양 등 주요 감자 재배지에서 16일부터 22일 사이 감자 역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감자 역병은 섭씨 10도에서 24도 정도로 온도가 서늘하고 상대 습도 80% 이상으로 습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감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묻힌 감자를 감염시키면서 부패를 유발합니다. 농진청은 7일간 하루 평균 기온 평균치가 12도 이상, 5일간 하루 평균 상대 습도 평균치가 80% 이상일 때 감자 역병 발생 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감자 역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자 농가와 시감자 생산기관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감자 수확이 이미 시작된 지역에서는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약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역병 발생 이전과 이후에 적절한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자 역병이 예보된 시기에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해 역병 발생을 막고 예보 기간이 끝난 뒤 역병이 발생하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감자 역병 관련 약제 정보와 사용법은 농진청의 농사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감자역병은 한 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전체 재배지로 확산돼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보 시기에 알맞은 살균제를 살포해서 발생과 확산을 막아야 하고요. 농진청은 감자 역병이 발생하면 계통이 다른 살균제들을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번갈아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1960년대 쌀이 부족한 시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쌀 품종들. 당시 밥맛이 좋다는 인식 속에 아직까지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산 품종 벼 보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간 국내에서 재배되며 브랜드화된 일부 일본 품종 벼를 대체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에서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린 모가 이양기에 담긴 채 논에 차곡차곡 심겨집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일 국산 품종 벼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해남군과 농촌진흥청, 옥천농협이 일본 품종 완전 퇴치를 위해 국산 품종 벼 시범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국산 품종 벼를 선정해 2025년까지 일본 품종을 100%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벼가 미질이 좋아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기술을 통해서 미질도 높이고 또 쓰러진 방지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품종 벼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보급종 가운데 추천과 고시이카리를 축소하고 국산 품종인 상광과 맛들임을 확대해 공급했습니다. 현재 36%에 불과한 국산 품종 벼 재배율을 2021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 6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일본 품종 벼 재배 면적을 2023년까지 1만 헥타르 이내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시이카리 등을 브랜드화해 판매하고 있는 일부 농협과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본 품종 퇴출 정책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재배한 벼를 일본 품종이란 이유만으로 재배하기 어려워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무너져 판매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부 농협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대로 일본 품종 벼를 내세운 브랜드를 바꾸려 했지만 유통업체에서 판매 부진을 우려해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시장에 내놨을 때 맞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참드림이 되는 품종을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뭐 밥맛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재배하며 일반화된 품종을 갑작스럽게 대체하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정부의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축산물 이력제 대상에 달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달걀 이력제는 이력번호 표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기존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 논란이 있어 제도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달걀도 축산물 이력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업계는 지난해부터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달걀 축산물 이력제까지 시행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걀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산란계를 유통하려면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 GP를 통해 달걀 포장지에 이력번호 12자리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이미 난각에 표기된 산란일자를 바로 알 수 있어 산란일자가 중복으로 표기된다는 겁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운영하는 산란계 농가들은
달걀 이력제 시행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포장재에 표기하는 이력번호는 난각 산란일자 표기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투입되고 이력번호 표기를 위해 추가 설비를 갖추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섭니다. 직접 식용란 선별포장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내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장을 이용하는 산란계 농가들은 업체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리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달걀 축산물 이력제 시행을 두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농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난각의 산란일이 표기가 되고 또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포장지에 이력 코드가 첨부되게 되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업무량이 폭증되고 또 이중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면은 모든 제도가 통합된 농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력번호 조회 과정에서 산란일자가 표시되긴 하지만 생산 정보를 담고 있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와 유통 정보를 담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의 목적은 다르다며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시설물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보장이 강화돼 휴작 중인 시설하우스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올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 상가를 비롯해 온실을 대상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면적의 하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총 납입 금액은 34만 7,900원이지만 이 중 반 이상인 18만 2,6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가입자는 16만 5,3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의 한 농가에서는 태풍으로 시설하우스 2,796제곱미터의 피해를 봤지만 1년 자부담 1,086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총 1억 5,688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주계약에 가입한 온실의 경우 부분 파손에서 전체 파손까지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단순 비닐 파손을 보상받거나 피해를 입은 후 잔존물 제거 비용을 지원받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단순 비닐 파손 등 특약 조항에 휴작기에도 온실 내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항의가 잇따랐는데 올해부터는 주계약 약관에 작물 재배용 온실이면 특약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단순 비닐 파손 특별 여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농작물 출하나 작물 교체 같은 시기 일시 휴작 중인 온실에 대해서도 피해가 보상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주택과 상가에 대한 보장도 올해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올리고 소상공인 세입자들의 재고자산 보상 금액도 최대 5천만 원까지 강화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보험창구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 전화하면 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기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 방역기술 지원, 돼지질병 방역 피드백,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기술 지원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군, 농가, 업체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동 이통마을회관에서 농촌 소외계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장만희 구세군 대한본영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협은 구세군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500상자를 전국 각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울주군 일원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벽시 파종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논의 벽시를 바로 뿌리는 드론 농법은 기존 기계 이양 재배법보다 노동력이 50%까지 절감되고 비료와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드론 농법과 벼 직파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밀양 청도농협이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벼 육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종자는 정부 보급 종자인 새일미 품종으로 청도농협은 소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0,000장의 사전 주문을 받아 농가당 300장 이하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김호식 청도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영농 편의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량모 생산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종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선정돼 수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의 의미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쌀농사 중심의 논농업에서 밭작물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첨단 농법 도입이나 농민들의 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선 2015년부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밭작물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며 통합 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이나 농협조직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때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 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 감독과 공동 생산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 신청 전년도 말 기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한 공동경영체 참여 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 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 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하죠. 다만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라면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 계획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업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비,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공동 농기계 구입비,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 생산자 조직, 통합 마케팅 조직,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가 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도 지원되는데요. 올해는 전국 18개소를 선정해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경영체는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농식품부의 사업 자격 여부 시사와 평가를 거친 후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